네, 이제 지금부터 2023년 한국 ITS 학회 추계학술 대회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학술위원장 서울대학교 김동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지난 학술대회 때도 사회를 봤는데요. 그때 제가 햇살 요정이라고 제 별명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비가 오네요. 예. 보면은 역대 수능 날이 사실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춥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고 여러 안 좋은 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사회를 봐서 눈이 안 오는 게 아닌가라고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좀 구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곳 제주까지 오신 귀빈분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ITS 학회의 학회장이신 남두희 학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명희 제주지방항공청 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종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행사가 총회도 있고요. 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있고 또 학회 포상도 있어서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빈분들 참석해 주셨지만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참석해 주신 분들 이외에도 영상으로 학회 축사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축사 때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한국 ITS 학회 남두희 회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ITS 학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TS 학회장을 올해 맡고 있는 남두희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에 여수에서 뵙고 거의 6개월 만에 또 제주에서 뵙게 돼서 회원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이렇게 많이 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저희가 특히 ITS 30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추계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가 이제 소개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김일중 회장님께서 ITS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그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또 멀리 이용욱 도로국장님께서 내려오셔서 ITS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한명희 제주지방항공청장 청장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종상 치안정책연구소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또한 이 자리에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회가 이제 올해로 21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간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고요. 그 발전에는 우리 여기 또 참석 많이 하신 명예회장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많이 고생해 주셨고 또 ITS가 이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서로 연구 결과도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교류도 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ITS가 이제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산 문제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조금 있었는데 우리 도로국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도 한번 국장님께서 전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가 오지만 내일까지 저희가
알찬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서로 간에 교류도 나누시고 그다음에 저희 ITS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서로 간에 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회사에 가름하고요. 오늘 많은 행사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상 좀 제약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끝까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두희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축사를 해주실 분들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멀리서 우리 내려와 주신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용욱입니다. 올 한 해 굉장히 시끄러웠던 해였는데 오늘 여기 내려올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들 얼떨결에 유튜브에 스타가 돼 있더라고요. 준비한 축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축의 학술 행사자를 마련해 주신 ITS 학회 남두희 회장님, 그리고 한라대학교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환영사도 해주시는 한라대학교 김성훈 총장님, 축사를 맡아주신 한국안전공단의 교통안전공단의 권영복 이사장님, 그리고 경찰청의 우리 치안정책연구소 최종상 소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학계, 업계, 연구원, 전문가, 그리고 내 기빈 여러분께 환영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ITS의 발전을 위해 공원에서 오늘 좀 이따가 되겠지만 오늘 국토부 장관상을 시상하시게 되는 수상자 여러분께도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ITS 학회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ITS 분야의 핵심적인 싱크탱크로서 국내 ITS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저희가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작년 9월 2026년 ITS 세계 총회를 강릉에서 하는 걸로 유치가 했고, 또 금년 4월에는 연달아서 2025년 수원 ITS 아태 총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ITS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쾌거라 하겠습니다. 저희 정부는 수원 아태 총회와 강릉 세계 총회에 2년 연속 개최를 통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모두를 아우르는 ITS 구축 모범 사례를 전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3년의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여 세계적 수준의 국내 ITS 기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ITS의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들의 깊은 감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투자평가협회 김일중 회장님께서 특별히 한국 ITS의 탄생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이게 1994년 처음 국내에 도입된 ITS가 지난 30여 년간 전국에 구축 운영되면서 국민의 편의를 높여주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 주제가 대한민국 ITS의 3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ITS 발전을 위해 기여한 학계, 업계, 연구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미래 모빌리티 트렌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학술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00년의
자동차 산업을 넘어 제2의 이동혁명을 이끌어내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도심의 공간과 하늘의 길을 열어 이동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꿀 UAM, 이러한 미래 모빌리티는 ITS가 기반이 되어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인 서비스를 더해 교통 패러다임은 물론 전 세계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더욱 과감하고 혁신적인 미래 교통체계의 전환을 위해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한 모빌리티 혁신 산업이 일상생활에 빨리 접어들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과 인프라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준비된 그 축사고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그 ITS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저희가 작년 올해 하면서 세계대를 총회를 유치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이제 우리 ITS와 관련해 가지고 산업도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찰나였었는데 어쨌든 그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정부 안에서 많이 삭감되는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국토위 예산이 이제 의결이 됐는데 그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까지는 확보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예결위에서 확보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전년 저희가 요구한 수준까지는 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넘어야 할 산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부터 또 이제 예결위가 소위가 열리고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보다 더 열심히 뛰어서 예산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그 ITS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ITS 협회도 학회도 있지만 협회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빌리티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정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도로국 입장에서 봤을 때 ITS와 관련된 어떤 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 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 초에 법안도 좀 준비를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사안이 좀 녹록치 않아서 좀 진행이 잘 안 됐는데 내년에는 꼭 이런 것들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인사 말씀은 짧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 ITS의 발전과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요. TV에서 뵙는 것보다 역시 실물이 더 멋지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축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저희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단 축사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은 뒤에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의 축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종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 소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 최종상 경무관입니다. 영화계에서 가장 큰 상은 대종상이라고 합니다. 경찰에서 가장 멋진 상은 최종상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ITS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추계 학술 대회에 이렇게 참석해서 축사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입니다. 또한 제가 그 33년 전인 1990년
이곳 제주에서 초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 용도함이라고 있죠. 거기 제 601 전투 경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부대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그때 공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뭐 공문서 기한도 배우고 또 해안 초소 경계 근무도 하고 이런 거 했었는데 이곳 ITS 학회를 이 제주에서 하게 되면서 다시 제주를 오게 되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저희 그 연구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1980년도 경찰대학 부설 치안연구소로 출범을 했고요. 2005년도에는 공안문제연구소와 통합이 되면서 현재 치안정책연구소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제 치안에 관한 그 학술 및 정책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경찰법에 치안과학기술 연구 업무가 규정이 됐고 2015년에는 관련 연구 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예, 그 부서 이름이 이제 과학기술연구부인데 이 과학기술연구부에는 자율주행 연구센터가 있고요. 또 스마트 치안진흥센터, 법과융합센터 이렇게 5개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 치안자율주행 연구센터는 우리 ITS 학회와 그 협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그냥 시뮬레이션 하는 정도 이렇게 좀 보고 또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해 왔었는데요. 오늘 제주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곳 컨벤션 센터 올 때 자율주행차를 처음으로 시승을 해봤습니다. 직접 그 저기 손 핸들이라고 그런가요? 거기서 이제 손을 놓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행하는 거 길지 않는 그 거리였지만은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3단계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4단계 더 진화하면서 이게 보편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결국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럴 때는 교통 관련 법제, 특히 도로교통법, 이건 경찰청 소관이거든요. 여기다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율주행 교통사고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 업무는 저희 연구소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다음에 저희 연구소가 또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법과융합센터라고 있는데 이 기체 분야에서 그 코라스 인정을 받기도 했고 또 보이스피싱 걸렸을 때 악성 앱 탐지하는 그 앱을 시티즌 코난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저희 연구소가 협업을 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CCTV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AI를 통해서 CCTV 자동차 번호판 분석하는 시스템도 개발해서 수사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저희 연구소는 현재 경찰대학 부설의 연구소지만은 이걸 경찰청 직속의 국립치안과학원으로 승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눈보다는 두 눈이 잘 보이고 한 팔보다는 두 팔이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좌우명입니다. 우리 ITS 학회와 저희 연구소가 협업을 해서 치안과학기술 개발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30주년 ITS 학회 축계 학술대 개최해 주신 남두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신 우리 이용욱 국장님, 한명희 청장님 그리고 김일중 회장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예, 멋진 그 제주에서 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상 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차기 그 주상호 수석 부회장님 내년도에는 ITS 학회 최종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이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분들을 만날 시간입니다. 자, 그럼 먼저 김홍규 강릉시장님의 축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릉시장 김홍규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3일간 제주에서 열리는 2023년 한국 ITS 학회 축계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ITS 도입 30년을 맞아 이번 학술대회가 더욱 각별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남두희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 ITS 학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한국 ITS 학회는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우선 이렇게 영생 메시지를 통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긴밀한 교류와 활발한 연구를 통해 교통기술과 지능형 교통체계를 뒷받침해 주시는 학회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참여자 간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ITS 학회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강릉시는 한국 ITS 학회와 함께 강릉 ITS 세계총회를 역대 최고의 학술대회이자 대한민국 ITS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ITS 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못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강릉까지 들릴 만큼 한 번만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강릉시에서 많이 오셨으니까 큰 박수 한 번 더 드렸다고 꼭 말씀 전해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이재준 수원시장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특례시장 이재준입니다. 한국 ITS 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ITS 기술 발전을 위해서 애써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5년 수원에서 열리는 아태총회에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멋진 도약에 저와 수원시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되게 짧게 끝났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황규도 센터장님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저희 박수 크게 쳤다고요. 다음으로는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님 축사를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대한민국 ITS 30년을 주제로 개최되는 한국 ITS 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 ITS 학회 남두희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ITS는 지난 1993년 대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속도로 교통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경부 고속도로 등 4개 노선 328km에 설치된 광통신망과 CCTV 등 교통관리 시스템은 실시간 교통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교통 혼잡 완화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 ITS는 고속도로는 물론 전국 대부분의 도로에 구축되어 국가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과 접목되어 한층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ITS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도심 집중화, 그리고 기후위기 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환경적인 신기술을 요구합니다. UAM, 마스 등 새로운 모빌리티와 통합 서비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도 필요합니다. 정보 공유와 협업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 ITS의 새로운 30년을 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공사 또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영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권영복입니다. 한국 ITS 학회 2023년 추계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서 애써주신 남두희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민국 ITS 30년을 축하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모여 축하의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큰 기쁨을 느낍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의 여정에서 ITS 기술이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교통 시스템이 더욱 효율적이고 스마트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해 왔습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교통 안전을 향상시켜 우리 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가 없었다면 어려웠을 성과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안전, 데이터 보안,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새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최근 저희 공단에서는 모빌리티 지원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및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학계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의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성화하여 미래 모빌리티 혁신과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지금까지 ITS 학회가 늘 교통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교통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교통안전을 넘어서서 모빌리티 지원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가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본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학회 기간 동안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축사를 모두 들었고요. 다음으로 아까 이용욱 도로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ITS 분야에서 정말 큰 행사가 2개를 한국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강릉시에서 ITS 세계총회를 개최하게 됐고요. 수원 특례시에서도 ITS 아태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2개의 행사가 개최가 된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 ITS 학회가 다 같이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강릉시와 수원시에서의 좀 준비해 주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2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니까 다 같이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영상 먼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동은 단지 장소의 변화에 불과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멀리가 아닌 이동의 본질을 바꾸는 기술. 모빌리티를 통해 모든 가능성과 연결되는 일상. 그것이 우리가 만나게 될 진정한 이동의 가치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돼 우리의 다음 이동은 생각의 경계를 넘어 이동의 모든 여정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이동의 모든 순간,
이전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동의 혁신은 삶의 모든 영역과 만나 보이지 않는 곳, 닿지 않는 곳까지 안전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동 약자에게도 편하고 쉬운 이동이 당연한 일상이 될 때 모두가 누리는 자유로운 이동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어디로든 지금 바로 떠날 수 있고 기대 이상의 즐거움과 상상 이상의 감동으로 나를 이끄는 여정. 이곳 강릉에서 만나게 될 이동은 또 다른 발견과 기회들로 끝없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그리고 경험하세요. 혁신을 통해 사람을 향해 영감과 창의로 가득할 내일의 새로운 이동. Beyond Mobility, Connected World. 바로 지금 여기 강릉 ITS 세계총회로부터. 네, 그 영상 잘 보셨죠? 저희 그 강릉시에서 또 특별한 이벤트를 조금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귀빈분들 몇 분을 좀 모시고 다 같이 ITS 세계총회 성공을 기원하는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두희 학회장님하고 그 이용욱 도로국장님, 그리고 장유진 국토교통부 사무관님, 그리고 ITS 코리아 이주일 본부장님, 황규돈 수원시 센터장님 모시고 이렇게 앞에서 다 같이 ITS 세계 총회를 이렇게 힘내자는 의미로 잠깐 앞으로 나와서 이벤트 피켓팅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벤트처럼 돼가지고 다들 자, 네, 앞쪽으로 이렇게 쭉 일렬로 서주시고요. 네, 피켓이 좀 기니까 그 일렬로 쭉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약간 부끄러움은 한 순간이니까요. 네, 잠시만 참아주시고요. 제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화이팅 하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같이 화이팅 크게 외쳐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릉 ITS 세계총회 화이팅 제가 하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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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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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앞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그 ITS 아태총회를 개최하기로 된 죄송합니다. 수원시 홍보 영상을 다 같이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Suwon's ITS was created in 1997 to build a signal control and traffic information system. In the expansion phase 10 years later, metropolitan traffic information and bus information systems were further included. Currently, we are applying AI technology to develop cutting-edge transportation systems. This allows real-time traffic information in Suwon to be delivered through traffic information collection and provision devices installed on many roads. The smart city of Suwon has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expertise. Convenience was enhanced by early application of IT technology and introduction of good smart stops. With unrivaled ideas and technology, we also protect human life and safety. Suwon first started the Smart Emergency Vehicle Preemption System. It is a system where fire trucks or ambulances receive a green signal first. With the priority system, the golden time is preserved by shortening dispatch time. Suwon ITS uses deep learning AI technology to enhance intelligence. First, there is a smart intersection. AI cameras installed on all sides of intersections detect vehicles and pedestrians, traffic volume, vehicle speed, and emergency situation information. It also detects pedestrians jaywalking, tailgating, line infringement, and queue detection. It operates under an optimal signaling system. These results create smooth traffic flow, reducing queues and delay times. Currently, Suwon's best smart intersection is operated in 81 locations. In intersections where there is not much left-turn traffic or pedestrians, an AI camera detects only when there is a left-turning vehicle and then sends a signal. This controls only the necessary signal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in the main roads. AI technology uses driving sounds to also inform you of road conditions depending on the weather. It also detects friction sounds between wheels and the road surface to determine the risk of the road surface in real time, providing drivers information and enabling safe driving. Suwon ITS is heading toward a cutting-edge future. Routes and stops vary depending on the user's destination. Demand-responsive mobility DRT. DRT makes transportation more convenient. From DRT to personal mobility, all in one, MaaS is made up of platforms, which shows that the world is all connected. In addition, we operate autonomous vehicles that are evolving day by day.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vehicles is possibl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next-generation CITS. And through simulation on the roads of the virtual city, the dream of creating a perfect ITS will also come true. This is Suwon ITS, a living lab. 2025, the fully equipped Suwon Convention Center. To you who are members of the Global ITS and of Suwon Living Lab, the best experience and business opportunities will be presented to you.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ITS 발전 유공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해 주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을 해 주실 이용욱 도로국장님도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이철기 교수님, 네이버 시스템 권태윤 대표이사님,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백승걸 교통연구 실장님, 한국교통안전공단 박선영 본부장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 안정석 팀장님, 수원컨벤션센터 심지원 과장님, 한국진흥형 교통체계협회 김민영 센터장님, 한국국토정보공사 모빌리티 융합부 김창민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간단히만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이철기 교수님, 권태윤 대표님, 그리고 백승걸 실장님, 박선영 본부장님은 이 ITS 분야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커서 이 상을 수여하시게 됐고요. 안정석 팀장님은 국토 ITS 발전에 기여하신 공으로, 그리고 심지원 과장님과 김민영 센터장님은 아까 여기 나왔던 수원 ITS 아태 총회 개최를 유치하신 공으로, 그리고 마지막 김창민 과장님은 도로대장 전산화에 기여하신 공으로 표창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아주대학교 교수 이철기.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에서 국토교통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용 대독. 표창장 네이버 시스템 대표이사 권태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교통연구실장 백승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장 박선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 팀장 안정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하실 때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수원 컨벤션 센터 과장 심지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한국지능형 교통체계협회 센터장 김민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한국국토정보공사 모빌리티 융합부 과장 김창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수상하신 모든 분들 같이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쳐다보지 마시고 카메라를 봐주십시오. 예. 수상하셨는데 좀 밝은 표주로 화이팅은 좀 식상하고요. 작은 V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보지 말고 카메라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단상으로 내려와 주셔도 됩니다. 네, 행사가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학회 포상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학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다 보니까 포상자 분들도 많고요. 그만큼 우리 한국 ITS 학회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두희 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포상 순서는 대한민국 ITS 30년 공로상, ITS 도시상, 학술상, 논문상, 그리고 공로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ITS 30년 공로상입니다.
예, 김일중 교통투자평가협회 회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깜짝 이벤트로 마련을 했는지 예, 잘 모르셨나 봅니다. 예. 네, 대독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ITS 30년 기념 공로상 교통투자평가협회 회장 김일중. 귀하는 우리나라 ITS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셨습니다. 지난 30년간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활동으로 남긴 발자취는 한국 ITS와 학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기에 깊은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3년 11월 16일 사단법인 한국 ITS 학회장 남두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로 저희 한국 ITS 학회에서 ITS 도시상이라는 특별한 시상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30년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해 애쓴 지자체들의 공을 기리기 위해 저희 학회에서 이번에 상을 마련하여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그리고 수원특례시, 안양시 3개의 지자체가 이번에 포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고요.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이수진 과장님, 수원특례시 황규돈 센터장님, 안양시 윤정호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ITS 도시상은 좀 특별한 만큼 그 사진도 지자체별로 따로 한 장씩 더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ITS 도시상 서울특별시. 위 도시는 지난 30년간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ITS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학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사단법인 한국 ITS 학회장 남두희. ITS 도시상 수원시. 위 도시는 지난 30년간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ITS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학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사단법인 한국 ITS 학회장 남두희. ITS 도시상 안양시. 위 도시는 지난 30년간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ITS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학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사단법인 한국 ITS 학회장 남두희. 네, 함께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같이 사진 한 장 찍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학술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술상 시상은 두 분이 선정되셨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권장우 인하대학교 교수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상, 논문상, 공로상은 시간 관계상 개별 촬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상 성명 신성일 소속 서울연구원 귀하는 2023년도 학술활동이 우수하였기에 사단법인 한국ITS학회 학술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사단법인 한국ITS학회장 남두희 학술상 성명 권장우 소속 인하대학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단체 사령을 할 겁니다. 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논문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상은 이철기 아주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김지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우 연구원님이 수상하시기로 됐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고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상 성명 이철기 소속 아주대학교 귀하는 2023년도 학술활동이 우수하였기에 사단법인 한국ITS학회 논문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사단법인 한국ITS학회장 남두희 논문상 성명 김지윤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공로상 시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같이 단상 위에 올라가서 역시 개별 촬영 없이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상 수상자로 제가 호명하신 분들은 앞쪽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습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과장님, 박용식 팀원이 상무님, 최보인 네이버 시스템 전무님, 이창훈 자율주행 기술개발혁신사업단 선임연구원님, 최재용 강릉시 행정지원과 서울사무소장님,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장님, 조영성 한국진흥형 교통체계협회 본부장님, 천호영 우스코 대표이사님, 김은극 서돌전자통신 대표이사님, 성동권 올포랜드 이사회 의장님, 홍주영 트라콤 대표이사님, 문보경 전자신문 기자님, 박만복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님, 장일준 가천대학교 교수님, 김동규 서울대학교 교수님 저지만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예. 김병은 한국국제협력단 실장님, 소재현 아주대학교 교수님, 박준영 한양대학교 교수님, 김형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님,
도명식 한밭대학교 교수님, 임종윤 실리콘큐브 대표이사님, 공로상 소속 국토교통부 성명 강성습. 귀하는 우리나라 ITS 분야와 사단법인 한국 ITS 학회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발전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므로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16일 사단법인 한국 ITS 학회장 남두희. 공로상 주 팀원이 상무 박용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상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단 이창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서 계신 순으로 제가 불러드렸는데요. 최고인 좀. 네. 제가 한 번 더 상을 죄송합니다. 진행이 미숙합니다. 상을 받는 순서대로 좀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훈 선임연구원님 다음에 최보인 전무님, 최재용 소장님, 명묘희 원장님, 조영송 본부장님, 천호영 대표이사님, 김문극 대표이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문극 대표이사님 다음으로 성동권 의장님, 홍주영 대표이사님, 문보경 기자님, 안 오셨고, 박만복 교수님, 장일준 교수님, 김병은 실장님, 수재형 교수님, 박준영 교수님, 김영수 연구위원님, 도명식 교수님, 임종윤 대표이사님, 다 맞게 쓰셨나요? 우리 학회를 빛내신 공로상 수상하신 분들이니까 한 번만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로상 네이버 시스템 전무 최보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상 강릉시 최재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꽃들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공로상 한국지능형 교통체계협회 조용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상 주오스코 천호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상 서돌전자통신 김문극.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상 주올포랜드 성동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상 주트라콤 홍주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상 한국교통대학교 박만복.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상 가천대학교 장일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상 아주대학교 소재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상 한양대학교 박준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형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상 한밭대학교 도명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상 주실리콘큐브 임종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공로상 수상하신 분들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쁜 상이니까 좀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식상하지만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으로 학회 다음으로 학회 시상과 관련하여 감사패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시상은 두 분이 시상하실 계획이고요. 예, 촬영은 각자 진행하겠습니다. 예. 최종상 국립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님, 그리고 박중희 주식회사 라이드플럭스 대표이사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감사패 국립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소장 최종상. 귀하는 우리나라 지능형 교통체계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한국 ITS 학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심으로써 이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우리 학회 전 회원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16일 사단법인 한국 ITS 학회장 남두희. 감사패 주식회사 라이드플럭스 대표이사 박중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시상하느라 수고해 주신 우리 남두희 학회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제 준비된 기조연설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기조연설은 김일중 교통투자평가협회장님이 한국 ITS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먼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남두희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남회장님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아, 여기 앞에 계시구나. 제가 지금 ITS 탄생 30주년에서 우리나라가 30주년이 벌써 시작됐다 그러는데 이것을 자유를 그 시대에 어떤 여건이었느냐, 그 상황이 어땠느냐 이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하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이 첫 장하고 두째 장은 통계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보시면 다 알기 때문에 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그 뒤에 남은 그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마다 다 백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15분이 주어졌는데 아마 최소한 한 5분 정도는 또 초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고쳐야 할 것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책에 보니까 6페이지에 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6페이지죠, 이게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제일 끝줄 보면 줄이 하나 그어져 있죠. 그 줄에다가 1998 서울 및 2010 부산 ITS 세계대회 개최라는 말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줄을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줄을 바로 위에 또 있는 그 작대기 하나 있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수정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서 페이지가 제가 이게 가지고 있는 거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페이지에 사회 경제 현황은 1990년도 이때 지금 보시면은 뭐 숫자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수출입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 자동차 대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시대 상황이 1990년을 전후해서 약 10년 동안 가령 자동차 대수는 거의 20%씩 늘어났습니다. 20%씩 매년 증가했다는 것은 3년 6개월마다 2배씩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화물 물동량 수출입 총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일반 철도는 연도가 지나면서 연장이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철도를 폐선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가지 개발한다든지 토양성에 안 맞아서 운행을 중지시킨다든지 그다음에 곡선 부분을 직선으로 했다든지 해서 줄은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수여선이라고 해가지고 수원에서 여주까지 73km가 협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일제시대 때 여주 이천지방에 쌀을 실은 운반하기 쉽게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것이 다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73km인데 그 다음에 교통 시설 실태는 보시면 다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않겠습니다. 보시면 다 이해되니까. 그중에 해운 항만 부분에서 화물 처리율이 18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화물 물동량에 비해서 부두에서의 하역 능력이 엄청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이 180%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LA나 고베 같은 경우에는 5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량을 초과해서 물동량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외항선 배들이 물건을 싣고 부두에 닿지를 못하니까 전부 항만 밖에서 전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해운선이라는 것이 그 경비가 하루에도 몇 억씩 나가는 겁니다. 이거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항선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다 내려놓고 그냥 가겠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인천까지 오면 될 거 아니냐? 절대 안 옵니다. 그 사람들도.
딱 항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항만 주변에 여러 가지 하치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화물에 닿으면 무조건 그리 실어 달라는 겁니다. 통관도 하기 전에 무조건 실어. 왜냐하면 부두에 그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하역을 장소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그 하치장을 옮긴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통관 작업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통관의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교통 수요 증가에 비해서 SOC 부족이 양도 부족했고 질적으로도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액 대비해서 물류비가 우리나라가 17%, 미국이 7%, 일본이 11% 나와 있는데 그만큼 부담이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SOC 부족, 교통시설의 부족은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도 약화시키는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 해가지고 대통령 비서실 직속으로 SOC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91년 2월이었고 94년 11월까지 있었는데 WTO가 우리나라가 94년 말에 가입되면서 이것을 국가 경쟁력 강화 기획단으로 조직을 좀 더 확대 개편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7년 12월까지 존재했는데 이것은 97년도에 우리나라가 IMF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나라 외환위기로. 그래가지고 모든 경제 체제나 이런 것들이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그 기획단이 해체가 됐던 겁니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91년도부터 제가 93년까지 3년 동안 SOC 기획단에 제가 파견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때 했던 일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대책 이런 거 뭐 도로나 철도 이런 거 나왔으니까 말할 필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만, 공항에서의 화물 처리가 큰 문제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변 하치장으로 뭐 환적하고 그렇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수요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같은 서류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전부 손으로 쓰는 거였고 그 종류가 통관에 필요한 서류 종류가 340가지나 되었습니다. 이것을 거의 반절 수준으로 줄여가지고 줄였고 또 그것을 표준화했고 전산화하도록 전부 하고 또 무역,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게 배에서 뭐 실어 오는 것이 어떤 화물이 얼마만큼 오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사전에 전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수송 계획도 다 세워서 바로바로 수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항만과 공항 또 철도 무역 이런 것들이 서로 전산망으로 전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연결시키도록 해가지고 그런 통관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그 밑에 있는 중장기 국가기관 교통망을 체계를 정립을 하고 재원 조달을 제대로 했다는 거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국가기관 교통망은 도로의 경우에는 7x9에다가 6개 대도시에 대한 링로드가 주축이 되었고 철도는 이제 경부 그다음에 호남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해선과 경전선이었는데 중앙선이 빠진 이유는 중앙선은 그때 당시에 많이 개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뜨렸지 않았습니다. 항만의 경우에는 부산밖에 없던 그 무역항을 광양을 다시 개발하도록 해가지고 투포트 시스템으로 만들었고 거기 전라선 개량 이런 것은 후송 그 배후에 후송로를 더 개량해야 된다 해서 했던 거고요. 여기서 또 인천공항에 지금 굉장히 또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단계적 건설 계획을 확정을 시켰던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서는 내륙 컨테이너 기지 ICD 인랜드 컨테이너 데포 해가지고 이것이 군포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생겼는데 양산 부산 지역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산 낙동 하루 양산에다가 이게 39만 평 이것을 컨테이너 기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부에서는 극구 이것을 반대를 했는데 그것을 설득시켜서 실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92년부터 96년까지 총 투자액을 한 24조에서 39조 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이것은 한 63%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이 계획을 그렇게 세웠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큰 역할을 한 것이 여기에서 저희 그 기획단에 총 책임자로 있었던 것이 이석채 비서관이었는데 이 양반이 나중에 정통부 장관도 했고 그 이후에 KT에 회장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저희 그 기획단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예산실장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개사 예산을 계획대로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SOC를 확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자유치 촉진법을 만들었습니다. 재정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도로공사도 고속도로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사체를 처음으로 그때 발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에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정 마련은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민자유치 촉진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민자유치 촉진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것도 다 규정하면서 그 중에서 그 내용 중에서 대기업이 민자유치 시행 어떤 회사를 설립하도록 되려면 출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어떤 계열 회사에다 출자하는 것은 독과점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 있었고 그걸 어기면 만약 여러 가지 벌칙이 따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예외 조치를 취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부처 관계에서 이게 주무부처를 제가 경제기획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경제기획원마다 불러가지고 다 관계부처 전부 효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협의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돼 가지고 뭐 신문에서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 법 제정이 3년 늦어졌습니다. 한번 이게 보안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밑에 써 있는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은 그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의 한 20몇 년 됐죠. 지금까지 그 한 도로, 철도 이런 양입니다. 그 밑에 도로 정비 특별회계라고 해서 고속도로하고 국도에 투입되는 재원을 건설부가 가지고 있었고 교통부에서는 철도 시설에 대해서 교통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이렇게 각각 칸막이가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하나로서 전부 통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국가 교통 시설을 균형되게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항만이나 공항에도 이런 것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전부 통합해서 이렇게 배정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법을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 다음에 부산 컨테이너 특별지방세를 부산 지방에 가장 우리나라의 관문인데 거기에서 배후 수송로가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그런다고 재정 능력도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1TU당 TU라는 것은 20 feet equivalent unit 컨테이너 유닛입니다. 20피트짜리 그것에당 2만 원씩 한 대당 받도록 그 출입 항만에 그렇게 해서 원래는 10년 징수하도록 했는데 결국 한 5년 연장해가지고 15년 징수했습니다. 이때 거둬주는 이 특별지방세라는 것이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고 우리나라에서 이때 얻어진 재원이 한 1조 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토지 보상세를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 하라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90년도에 착공한 용담댐이 있습니다. 금강 상류에 있는 겁니다. 이 용담댐을 건설하는데 그 수몰 지역에다가 지역 주민들이 전부 국화를 다 심어가지고 이게 용지비가 30% 이상 더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보상 시점을 사업 그 결정 시점이 아니라 기본 계획을 결정한 고시한 시점으로 앞당겨서 해서 이렇게 보상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용지 보상비를 좀 줄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도시 광역교통체계 구축인데 이것은 경전철 경인선 철도를 복복선을 했고 또 그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자치단체 간에 서로 이게 안 맞아가지고 서로 연결되지 않는 도로 교량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협의에 조정하게 했고 또 설명이 자꾸 길어지니까 부산 김해 간의 경전철을 건설도록 했는데 당시에 이것을 교통부에서 이것을 순전 민간 자본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잘 사업 시행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이런 것들 대도시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런 작업을 했던 겁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SOC에서 제가 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도로교통하고 그때 당시에 정보통신 그리고 전자기술하고 융합을 했다는 걸 추진했다는 건데 제가 ITS에 대해서 뭐 전문가도 아니고 알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시대적인 추세가 정보통신기술, 전자기술과 이것을 융합해서 뭔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아주대학교 이승환 교수님 자문을 받아가면서 각 부처 간에 해야 할 연구에서 진행형으로 더 발전시킬 과제가 뭐냐 해서 도로교통 부문에서만 그때 당시는 다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도로교통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래서 거기에 건설부, 교통부, 경찰청, 상공부, 최신부 각 과제를 주면서 이것을 계속 연구하도록 그렇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물차 공차가 많았습니다. 한 30% 이상. 그러니까 그냥 빈 걸로 다니는 건데 화물차가 뭘 싣고 다니질 않고 정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지도 제작인데 이것은 그때 각 부처가 전산화 작업을 이제 막 하고 이런 했는데 그때 당시에 건설부서는 아무것도 전산화 작업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느냐, 수치지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데 아주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걸 또 내무부에서는 또 저희가 이 지도를 전송 안 되니까 그걸 또 알고 지적도 먼저 해야 된다고 또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또 기획원 예산실장까지 제가 만나가지고 이걸 해결을 했습니다. 지적도 보다는 이게 우리 지형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ITS 제가 그러고 나서 93년도에 수시계획단을 떠나고 난 이후에 각 부처가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교통연구원에 교통학교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주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다 종합해가지고 ITS 기본교육을 97년도에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것 같고 남들이 한 것을 제가 써놓아갖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ITS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교통체계 효율화법을 제정했고 1988년부터 과천시를 비롯해서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또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이런 시범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표준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K-팝, K-드라마 해가지고 한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 K-교통도 그 축에
한류 축의 하나를 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몰랐던, 우리나라가 동방의 조그마한 후진국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도 한국의 김포공항에 처음 와가지고 그 규모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안내 시스템, 그 다음에 그거에서 연결되는 대중교통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 개발된 그 대중교통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것이 다 표준화가 되어가고 있다. 선진 미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것을 수입해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성과를 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기서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인사드릴 사람은 우리나라 ITS 발전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크게 기여하신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경의를 표현한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처음에 착수할 때 제가 자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ITS 학회를 만들고 또 대학원 과정에 대학원 과정에 또 ITS 과정까지 만드신 아주 ITS의 우리의 최고의 리더이십니다. 이성환 선배님 좀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 경의를 표현하세요. 박수 한번 큰 박수. 일어나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은 아까도 나와서 했지만은 우리 국토교통부의 이용욱 도로국장, 그 다음에 장유진 사무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지금 ITS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서 가장 실무적이고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ITS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격려해 주는 의미에서 다 일어나세요. 장유진 사무관 어디 있어? 없어요? 박수를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기 제주도에 원희룡 장관 고향이니까 여기서 기를 많이 받고 또 여기서 성원을 받아가지고 국토부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는 바로 ITS가 4차 산업혁명의 교통에 관해서는 그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뭐냐? 인텔리전트, 디지털 인텔리전트 시스템으로의 빠른 전환입니다. 디지털 인텔리전트, 그 다음에 빠르며 이 세 가지가 전부 한국 사람들에게서 세계 제일 1위입니다. 디지털 문화 가장 발달되어 있죠. 인텔리전트, 지능, 머리 좋기로는 대한민국 따라갈 사람이 넘버원이죠. 또 빨리빨리 문화 제일 발달한 게 대한민국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ITS뿐만 아니라 더 넓게 말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통에서는 교통 혼잡 문제라든지 교통 안전 사고 문제라든지 또 자동차의 배기 문제에서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교통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ITS로서 저희들이 이런 것도 언젠가는 조만간은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밝게 전망을 합니다. ITS 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개개인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일중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예, 그 총회에 앞서서 저희 한국 ITS 학회에서 지금 교재 발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통 시스템 개론이라는 교재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 소재영 교수님께서 회원 여러분들께 잠깐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진짜 개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소진영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연됐으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사실 지금 최근에 ITS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러니까 기반 기술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에 기반해서 또 서비스적으로도 많은 이노베이션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내용들을 담은 개론 같은 도서가 사실은 없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서 지금 현재 이제 남두희 회장님께서 금년 초부터 좀 요청하셔서 저희가 기획위 그리고 집필진 구성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12월 달에 1차 사실 이제 도서가 완성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표지와 그리고 내용들, 정보 수집, 제공, 가공 기술들, 그리고 ITS 서비스에 대해서도 기존 아키텍처와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스마트 교통 서비스, CITS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 좀 종합적으로 담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이제 도서가 나온 다음에 아마 이제 보게 되실 건데 그 이후도 계속 의견 주시면 보완해서 또 더 좋은 도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의견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행사 끝났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그 사회를 봤던 학술위원장 김동규였고요. 지금부터 이제 감사합니다.